마플 시너지 공통수학 1 행렬의 연산 유형 19부터 소수령 앞까지 풀이 시작해 봅시다. 1829번 대표 문제입니다.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다음 두 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좌변의 꼴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분배 법칙의 역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3과 마이너스 1, 여러분 3과 마이너스 1을 더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2가 될 겁니다. 2와 1을 더하기 하세요.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2와 3 더한 거 1과 4를 더한 5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A의 3이라는 행렬과 A의 마이너스 1, 1이라는 행렬의 덧셈은 가능하죠. 사이즈가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A를 가지고 있으니까 3과 마이너스 1을 더하고 2와 1을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도 가능하다. 이게 행렬에서의 분배 법칙이지 않습니까? A와 B를 더하는 것은 A와 C, AB 곱과 AC 곱 이걸 둘이 더한 것은 A의 B 더하기 C가 성립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 행렬과 C 행렬을 더하여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A에 2에 3을 곱하면 바로 뭐가 된다? 3, 4와 2, 1을 더한 5, 5 행렬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런데 A 4, 6 곱한 것. 자, 보시면 2, 3에다가 정확히 2배씩 한 거죠. 자, 실수 2를 곱하면 양변의 실수 2를 곱하면 바로 A의 4, 6은 PQ는 바로 P는 2 곱하기 5, 10, Q도 1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20이 되겠습니다. 분배 법칙의 역연산을 활용해 보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엔 1830번 터프 문제입니다. 이거와 이게 성립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1, 2, 1, 2 똑같고요. A 한 개, 여긴 A 두 개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조건식은 A의 1, 2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만큼은 앞에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식으로부터 이거는 A에 0, 2를 곱한 것이 마이너스 2, 3이 된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식과 그 다음에 이 또 하나의 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PQ를 알고 싶다는 거죠. 자, PQ 그때 연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8과 6이라고 합니다. 자, 마이너스 8과 6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행렬 A의 1, 2라는 행렬에다가 P가 아니라 K배 했다고 합시다. 실수배 K배. 그러면 당연히 0 곱하기 K, 2 곱하기 K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1번식에다가 한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식에다가 L배 했다고 생각해 봐요. L, A에 0, 2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2의 L배, 마이너스 2L, 3에다가 L배, 3L 이렇게 연산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 둘을 더하기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둘을 더하여 즉 이 계산 결과가 K와 빼기 2L 그 결과가 마이너스 8이 되고 2K와 3L의 합이 6이 되는 K와 L을 찾아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둘을 연립하여 자, 계산을 해 봅시다. 위식의 2배를 해서 여기다 써 봅시다. 자, 빼면 7L이 22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땐 뭔가 계산이 잘못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네요. K가 될 리가 없죠. 0에다가 K를 곱했으니까 0입니다. 자, 그래서 요 계산 좀 수정하겠습니다. 0 더하기 마이너스 2L, 즉 마이너스 2L이 마이너스 8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L은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K 더하기 3L, 그 결과는 6이 돼야 되겠죠. 근데 L이 4이므로 L에 4를 집어넣으면 12니까 K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뭘 알게 되었냐? 자, 첫 번째 요 행렬에다 가지고 마이너스 3배, 너에다가 마이너스 3배 하고 두 번째 행렬에다가는 4를 곱하여 그래서 0, 그 다음에 이거는 2K니까 바로 마이너스 6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 행렬의 연산 결과는 마이너스 8과 12가 됐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하여 둘이 덧셈을 하게 되면 바로 결과가 마이너스 8과 6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기 PQ는 얼마가 돼야 되냐? 바로 요걸 보고 계산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3을 여기 곱해주면 결국 A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6 더하기 그 다음에 요 4를 곱해주시면 0과 8 요걸 더하기 한 셈이 될 거고 결국 분배 법칙의 역연산에 의해서 마이너스 3 더하기 0 마이너스 6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죠. 즉 P는 마이너스 3 Q는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Q가 2 P가 마이너스 3이므로 5가 되겠습니다. 조금 좁은 공간에 썼기 때문에 혹시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1831번 문제입니다. 터프 문제입니다. 자, 2차 정사각형 행렬 A가 다음을 만족시킨다. 자, 가 조건을 보니까 A제곱 빼기 2A 플러스 2가 영행렬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을 어떻게 이용하여 나 조건과 결부해서 다음에 A, B를 구할 수 있을까? 자, 만약에 이 행렬을 이렇게 변형하는 걸 생각하셨다면 이렇게 이 변형 가능하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A 빼기 2가 영행렬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제곱하여 영행렬이 되는 것은 영행렬 말고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고요. A 제곱을 2A 빼기 2라고 변형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 보시면 A에 2, 0, 1, 2라고 했는데 A 제곱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나의 양변에 A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2, 0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A에 1, 2. 자, 왼쪽에다가 A를 딱 곱합니다. 그런데 A 제곱이 2A 빼기 2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므로 이제 앞에 이렇게 두 개를 먼저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 식은 2A 마이너스 2를 2, 0 행렬에 곱한 것이 A, 1, 2다. 이 말하고 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변형을 해보고요. 우리가 여기 A의 1, 2라는 것이 궁금하다는 건데 바로 얘가 A의 1, 2 행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행렬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니까 요걸 정리를 해보는데 분배 법칙이 또 성립하니까 2A를 2, 0에다가 곱한 거 빼기 그 다음에 2를 2, 0에다가 곱한 거 이거에 대해서 알아본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리고 2는 어떤 행렬과 곱하였을 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나오게 만들기 때문에 2는 사라져도 되고 2A의 2, 0에 대해서 보면 2를 여기다가 곱하는 걸 먼저 해도 되게 괜찮죠. 그래서 2를 여기다가 곱해서 4, 0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뭐 굳이 그건 현명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게 먼저 가능하겠습니다. A의 2, 0은 바로 1, 2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요만큼이 1, 2니까 그걸 2배 하면 2, 4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이 되고 따라서 0, 4라는 행렬이 되겠죠. A는 0, B는 4가 되어서 더하면 4가 되겠습니다. 풀이가 이해되셨나 모르겠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면서 곱셈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며 결합법칙, 그 다음에 실수배 이런 것들 연산의 법칙을 잘 활용하시면은 또 의외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832번 대표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다음 식은 행렬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A 플러스 B를 계산하면 1, 1, 2, 2가 되겠네요. 자, 그 행렬의 곱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계산하면 1 더하기 3, 2 더하기 4, 1 더하기 2, 2 더하기 4.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은 18
8이 되겠습니다. 1836번입니다. 2차 정사각행렬 AB에 대해서 다음은 이렇게 생겼고 A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렇게 생겼다. 행렬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여라. 자, 우리는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을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고 AB와 BA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 빼기 B의 제곱을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고 마이너스 AB와 마이너스 BA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알고 있고 A 플러스 B의 제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AB 플러스 BA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AB 플러스 BA 행렬은 3, 마이너스 2, 2, 3 행렬에서 2, 1, 3, 4 행렬을 빼면 되겠죠.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따라서 이 행렬의 계산은 2, 1, 3, 4에서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 4, 4, 5. 모든 성분의 합은 9 더하기 5, 14. 정답은 2번입니다. 1837번 2차 정사각행렬 AB의 합과 차 제곱 더하기 제곱을 알 때 여기 x, y 합을 구하세요가 문제입니다.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AB 더하기 BA를 했을 때 바로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우린 AB 더하기 B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 더하기 BA를 구하고 난 뒤 A 빼기 B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의 AB 플러스 BA 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A 빼기 B의 제곱을 이용해서 X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AB 더하기 BA를 구해봅시다. 먼저 A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하겠습니다. 1, 2, 2, 1의 제곱 1, 4 2, 2 2, 2 4, 1 자, 5, 4, 4, 5 여기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2분의 11의 3 2분의 5의 8을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1 2분의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2분의 11의 3 2분의 5의 8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1 2분의 3의 마이너스 3을 뺍니다. 2분의 12 6 2 1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 빼기 B의 제곱과 같아야 됩니다. A 빼기 B의 제곱은 X의 2의 1의 Y X 2의 1의 Y X제곱 더하기 2 2X 더하기 2Y X 더하기 Y 2 더하기 Y제곱 Y제곱 더하기 2Y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2가 6이니까 X제곱은 4입니다. 한편 X 더하기 Y는 1이 돼야 됩니다. Y제곱은 7이 돼야 됩니다. Y제곱이 7이 돼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X가 풀마 2 중에 가능한데 X가 플러스 2라면 이 식만 봤을 때는 Y는 마이너스 1 돼야 되죠. 마이너스 2라면 플러스 3이 돼야 됩니다. 근데 Y제곱이 7이라고 하니까 이 계산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4가 아니고 2네요. 2. 그죠? 2. 그래서 Y제곱 더하기 2가 얼마? 11이니까 Y제곱은 9. Y는 3이 맞습니다. 그래서 X가 2,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아니죠. X가 마이너스 2에 가능하네요. 그죠? X가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가 되는데 X 더하기 Y가 1 돼야 되기 때문에 1 되려면 마이너스 1이나 3이 돼야 되고 제곱하면 9가 돼야 되므로 요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38번 터프 문제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AB 더하기 BA를 알고 있을 때
a 플러스 b의 백승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둘을 더하기 하면 바로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죠. 자, 둘을 더하여 정리해보면 5 빼기 4, 0 더하기 0, 2분의 2,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행렬의 백승이라고 하였는데요. 자, 요 행렬의 백승이 아니라 이 행렬의 50승이 되겠죠. 자, 이걸 제곱해 봅시다. 1011의 제곱 1, 2, 0, 1 변화를 보니까 2가 되었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곱해 봅시다. 1021을 1011에 곱하는 셈이 될 텐데요. 조금 전에 구한 것은 그런 a 더하기 b의 4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b의 4제곱인데 지금 제가 구하는 것은 a 더하기 b의 몇 제곱인가요? 6제곱이 되겠습니다. 4제곱과 제곱을 곱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곱한다면 마찬가지 1, 그 다음에 3, 0, 1 변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행렬을 제가 x 행렬이라고 한다면 x 제곱 행렬, 이건 x 세제곱 행렬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x의 50제곱 행렬입니다. 자, x의 50제곱 행렬은 1, 0, 1은 변하지 않고 여기가 50이 된다라는 강력한 추정을 할 수 있고 그때 모든 성분의 합은 52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2입니다. 1839번 대표 문제. 행렬 A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자, 이런 식이 성립한다는 말은 AB와 BA가 같아지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용해서 실수 A와 B를 구해봅시다. 먼저 AB 2A와 1-1 B-1과 2, 3의 곱 2B 더하기 2A B-2 마이너스 2 더하기 3A 마이너스 1 빼기 3 그 다음에 BA B-1, 2, 3 2A의 1-1 2B 빼기 1 4 더하기 3 AB 플러스 1 2A 빼기 3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B 빼기 2가 7이므로 B는 9가 되겠습니다. 둘을 더하면 2분의 17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찬가지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 행렬을 곱한 것이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었다는 것은 AB와 BA가 같다. 다음이 성립하므로 AB 2A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4, B 0 마이너스 2 더하기 AB 마이너스 1 더하기 B 8 마이너스 4 B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2B 마이너스 A 플러스 4 AB 계산 결과가 같아야 됩니다. 8과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 같아야 되니까 B는 1 B 빼기 A는 5 정답은 2번입니다. 1841번 터프 다음이 만족된다는 것은 AB와 B가 같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X와 Y를 알아낼 수 있을 거고 점 X, Y가 나타내는 도형과 자 XY를 아마 XY가 관계식으로 표현되나 봅니다. 자 AB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x 빼기 y 1 플러스 y BA 마이너스 2x 플러스 1 1 더하기 1 마이너스 2x 플러스 y 1 더하기 y 자 완벽히 그냥 똑같습니다. 따라서 2x 빼기 y는 2랑 같고요
2x 빼기 y가 2랑 같다는 건 똑같은 식입니다. 따라서 xy가 얼마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y는 2x 빼기 2라는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도형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이므로 여기를 말하는 것이죠. 넓이는 1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 1843번 대표 문제입니다. 2차 정사각 행렬대에서 다음을 만족할 때 A의 백승과 같은 것은, 자, 좌변을 정리해 보시면 A제곱 빼기 A 빼기 3A 빼기 4A죠. 그래서 이런 계산에서는 E는 마치 그냥 1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E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플러스 3E가 됩니다. 그것이 마이너스 3A 플러스 2E와 같다고 하네요. 따라서 A제곱 빼기 A 플러스 2가 0입니다. 자, 여러분 A제곱 빼기 A 플러스 2라는 이 행렬의 왼쪽에다가 A 플러스 2를 곱해봅시다. 이것은 마치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이에 대응하는 식입니다. 이에 절친이 바로 X 플러스 1이죠. 곱하면 X 3승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요렇게 한번 곱해보시면 A제곱 곱하면 A 3승에 요렇게는 마이너스 A제곱이죠.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A제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는 플러스 A입니다. 마이너스 A입니다. 다 사라지고 남는 건 플러스 2만 남습니다. 그리고 우변에다가 A 플러스 2를 곱해봐야 영행렬과의 곱임으로 0행렬이 되겠죠. 즉 A 3승 더하기 2가 영행렬, A 3승은 마이너스 2행렬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A 3승이 마이너스 2이므로 A의 3승에 33승에다가 A를 곱한 A의 백승은 마이너스 2에다가 33승 곱한 거에다가 A를 곱하는 것 같죠. 즉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A와 같을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844번 A와 B는 더하면 영행렬, 즉 A와 B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A랑 B랑 곱하면 2가 된다고 합니다. 자, A와 B를 곱한다고 할 때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할 수 있겠죠.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이렇게 성립해야 되죠. 즉 A의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A의 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면 B의 제곱은 어떨까요? 똑같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B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듯이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는 거죠.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을 수 있다. 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을 수 있다. 즉 B 곱하기 마이너스 B 이가 2이므로 B제곱도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A제곱과 B제곱은 모두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A의 100승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의 50승 즉 2입니다. 그래서 2 더하기 2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 1848번 터프 문제입니다. 자,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영행렬 아닌 모든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해서 요 행렬하고 항상 같은 행렬을 찾아라. 일단 가 조건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AB는 BA다. 자, 나 조건은 직관적이지 않죠. 뭔가 정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 조건을 보니까 AB는 마이너스 B이다. 일단 가와 다를 보시면 아하 AB 마이너스 B, BA 즉 BA는 AB로 고칠 수 있고 AB는 마이너스 B로 고칠 수 있으니까 AB가 섞여 있는 상태를 B만 있는 상태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지금 여기에 A와 B가 다 있는데 A 또는 B만 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바꿔야 될 때 법칙. 그 다음 나 조건 한번 전개해 봅시다. 2-2B 플러스 B제곱 그것이 2 빼기 B랑 같다는 얘기가 되고 즉 그 말은 B제곱이라는 행렬은 B행렬과 같다는 얘기네요. 이거 굉장히 강력한 조건입니다. B 제곱하면 B가 된다는 것은 B의 세제곱도 결국 여기 양변에 B를 곱하면 B제곱인데 B가 된다. B는 아무리 곱해도 B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럼 첫 번째 B는 아무리 곱해도 B니까 B 세제곱 더하기 2BA 세제곱에서 B의 세제곱은 그냥 B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BA를 마이너스 B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식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B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BA 제곱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BA가 또 보이죠? BA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BA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 B를 넣습니다. 그래서 3B가 됐는데 제가 계산을 또 틀렸나 봅니다. 한번 봅시다. 자, 마이너스 B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넣을 때 부호가 안 바뀌었네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넣고 난 뒤에 BA는 마이너스 B니까 여기서 부호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돼야 되겠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849번 터프입니다. 두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해서 다음 두 식을 만족시킬 때 옳은 것만을 골라라. 먼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준식에다가 양변에 A를 곱하는데 왼쪽에서 한번 곱해 봅시다. 왼쪽에서 A를 곱하면 이렇게 되죠. 지금 왜 A를 곱하느냐? 바로 AB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AB를 만들려면 먼저 왼쪽에서 곱해야 되겠죠. 이번엔 BA를 만들기 위해 오른쪽에서 A를 곱해 봅니다. 그런데 역시 A는 A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2BA는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곱하든 오른쪽에서 곱하든 똑같죠. 즉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AB랑 BA랑 똑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은 성립합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니은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니은식은 B제곱 더하기 B가 영행렬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니까 B제곱 더하기 B가 영행렬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B제곱 여기 똑같은 식이 있네요. 그럼 양변에 B를 더하겠습니다. B제곱에다가 B를 더하면 AB 더하기 B가 되겠죠. 이때 논리를 더 전개시켜 보기 위해서 AB를 BA로 한번 바꿔보죠. 기억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BA 플러스 B 이렇게 바꿔도 되고, 둘은 B로 묶어볼 수 있는데요. A 플러스 E 단위 행렬에다가 B 이렇게 곱해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생각해 보니까 두 번째 줄은 딱히 필요가 없겠네요. 그냥 바로 일로 오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보시면 이게 보입니다. A 플러스 E. A 플러스 E는 2B 행렬이죠. 자, 2B 곱하기 B니까 2B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B제곱 더하기 B를 했더니 2B 제곱이 나왔습니다. B제곱이 영행렬이, 즉 E행렬이 영행렬이 되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좀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이 행렬의 값은 B제곱은 B다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죠. 즉 B제곱이 마이너스 B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B제곱 B가 나옵니다. 즉 마이너스 B이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니은은 옳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논의를 진행시켜 보면 B제곱이 B라는 것은 B세제곱이 B제곱, B제곱은 B. B는 세제곱하면 B가 되는구나. B인 세제곱이 B라고 바뀌어지는구나. 즉 이것을 확인함에 있어 가지고 B는 확인했고, 그럼 A도 그러한가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A는 이 식에서 2B-E라고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제곱을 하면 2B-2의 제곱이 되고 4B의 제곱 빼기 4B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고, 근데 B제곱이 B이기 때문에 4B제곱은 4B랑 같겠죠. 즉 A는 제곱하면 단위 행렬 2가 됩니다. 따라서 A 세제곱은 A와 같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성립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옳습니다. 다음 1850번 2차 정사각형렬 AB에 대해서 AB가 BA의 마이너스와 같다가 성립할 때 옳은 것만을 골라라. 자, 기억 좌변 같은 경우는 A제곱 플러스 AB의 BA 플러스 B제곱으로 표현되는 행렬식이죠. 그때 AB와 BA의 관계가 다음과 같다기 때문에 사라져서 기억은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좌변식 A제곱 마이너스 AB의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이죠. 이 둘이가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면 사라질 수 있겠지만 AB가 마이너스 BA와 같다 하기 때문에 이 식은 마이너스 AB를 마이너스 BA로 고친다거나 플러스 BA를 마이너스 AB로 고쳐서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따라서 니은은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디귿
AB의 세제곱은, 자, AB의 세제곱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AB의 세제곱은 얘죠. 그게 이렇게 표현되느냐. 자, 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가 얘 3개 연속, B가 3개 연속. 그러면서 부호는 바뀐다. 자, A가 3개 연속, B가 3개 연속. 이웃한 것끼리 싹싹싹 자리를 바꾸면서 A가 연속하고 B가 연속하게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자, A를 왼쪽으로 당겨 봅시다. 그럼 BA를 AB로 바꾸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A를 왼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이 둘이 자리를 바꿉시다. 그래서 BA를 AB로 바꾸면서 다시 마이너스, 그럼 다시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BA를 또 AB로 바꿉니다. 바꾸면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해서 바꾸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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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해서 A 3개, B 3개의 마이너스 기호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디귿인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851번 터프 문제입니다. 2차 정사각형렬 A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일단 기억, 이거이면 AB는 0행렬인가? 기억은 좌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AB 더하기 BA, 우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따라서 이것이 같다는 것은 2AB와 마이너스 2BA가 같다는 거죠. 즉 AB랑 AB랑 마이너스 BA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AB가 0행렬이 되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니은 A제곱은 2이며 B제곱이 B이면 다음 식은 이렇게 표현되는가? 일단 ABA의 제곱을 이렇게 써봅시다. 근데 A제곱이 2라고 하였으니까 A제곱은 2가 되니까 없애버립니다. AB의 BA.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죠. 다음 B제곱이 B이므로 B제곱 대신에 B로 고치면 ABA. 따라서 니은은 옳습니다. 그 다음 디귿. 자, 다음 두 식이 성립하면 B제곱은 A2로 이렇게 표현될 것인가? 일단 A에 A 플러스 2가 2라고 하였는데 AB가 마이너스 2라고 하니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B를 양변에 곱해 보겠습니다. B를 곱하기 위해서 자, AB가 자, 이 상태에서 B를 곱할 수가 없으니까 조식을 전개를 해서 이렇게 먼저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식의 양변에 B를 곱합시다. 자, 오른쪽에 B를 곱합시다. 그러면 AB 빼기 B가 0행렬이 되겠죠. 이때 AB가 마이너스 2라 하였으므로 마이너스 2로 고치고요. 그 다음에 A제곱 B는 AAB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그럼 B라는 행렬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고 B의 제곱이 궁금했는데 이걸 제곱하는 거니까 A 플러스 2를 제곱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A제곱 더하기 2A인데 여기서 A제곱이 바로 2-A죠. 따라서 A제곱 대신에 2-A를 대입하면 A-A 여기 플러스 2A랑 마이너스 A 해서 A가 되고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여기 2를 한 개 안 적었네요. 2의 제곱 2를 안 적었네요. 그래서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제곱은 A 플러스 2도 맞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1852번 항상 옳은 것은 자, 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즉 왼쪽에 곱하는 것과 오른쪽에 곱하는 것이 같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A행렬, B행렬 모두 0행렬이 아니어도 A 곱하기 B가 0행렬이 될 수 있다. X가 A 또는 X가 B이면 자, 그러면 이것이 0행렬이거나 이것이 0행렬인 거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0행렬이면 곱하면 0행렬이 되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이것이 0행렬이라고 해서 X가 A와 같다거나 X가 B랑 같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XA와 XB가 같으면서 X가 0행렬이 아니면 XA랑 B랑 같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x랑 a를 곱한 것과 x랑 b랑 곱한 것이 같다 하더라도 a와 b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행렬의 특별한 점이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a 더하기 b가 단위 행렬이면 ab는 b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가? 자, 이 식의 양변에 a를 왼쪽에 곱하시면 a제곱 더하기 ab는 a가 되고요. 오른쪽에다가 곱하시면 마찬가지 a제곱 더하기 ba가 a가 됩니다. 그리하여 ab와 ba는 같아진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니은 AB, BA 같아지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이 식은 이렇게 실수에서와 같이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지요. 디귿 다음을 만족하면 자 나왔던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똑같이 나올 거고요. 좌변의 식은 AB 플러스 BA가 나오고 우변의 식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가 나와서 2AB가 마이너스 2BA, 즉 AB와 마이너스 BA가 같다라는 식이 되고 AB가 영행렬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리얼, 다음이 만족된다고 해서 이건 실수 세계에서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둘 다 0이 돼야 되겠지만 영행렬의 세계에서는 행렬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얼은 제외돼서 1번이 정답입니다. 1855번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a제곱이 2이면 a는 2 또는 a는 마이너스 2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수많은 예를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죠. a제곱 빼기 2가 영행렬이라서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이렇게까지 쓸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곱해서 영행렬이라고 해서 이것이 영행렬이거나 이것이 영행렬이 되는 것은 아니죠. a는 전혀 단위 행렬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제곱해서 단위 행렬 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니은도 마찬가지죠. a 빼기 2의 제곱이 영행렬이라고 해서 a 빼기 2가 영행렬이 아닙니다. 만약 얘가 영행렬이면 a가 1랑 같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자, a의 7승과 a의 5승이 단위 행렬로 같다면 a는 단위 행렬인가? 자, 확인해 봅시다. a가 7개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위 행렬입니다. a 7승이 단위 행렬. 그런데 a 5승도 단위 행렬이므로 결국 a 제곱이 단위 행렬입니다. 자, 이번엔 a가 5개 있습니다. 이것이 단위 행렬 a 5승이 2이므로 그렇습니다. 근데 a 제곱은 단위 행렬입니다. a 제곱도 단위 행렬입니다. 따라서 a는 단위 행렬 2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1856번 터프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일단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이런 거죠. x 빼기 a의 제곱이 영행렬이면 x 빼기 a가 영행렬인가? 아니죠. x는 a다. 영행렬 아니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키포인트로 잡고 있고요. 니은은 x 빼기 a가 아니라 a 빼기 x로 바꿨는데 x 빼기 a의 제곱이라는 것은 a 빼기 x의 제곱과 같은 것이죠. 이거는 이제 같은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a 빼기 x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a 빼기 x의 제곱에다가 a 빼기 x를 곱한 것인데 너가 영행렬이기 때문에 영행렬이 곱해졌다면 영행렬이 된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 자, 디귿은 너와 너가 같냐라고 했는데 좌변에 넘겨서 생각해 봅시다. x제곱 빼기 xa 넘겨서 빼기 xa 빼기 플러스 a제곱은 영행렬이다. 디귿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어진 조건 x 빼기 a에 잠시만요. 뭘 제가 잘못 적은 게 있죠. xa 아니군요. 주어진 조건 x 빼기 a의 제곱이 영행렬이라는 것과 비교해보면 x제곱 빼기 xa 빼기 ax 플러스 a제곱이 영행렬이다 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서 얘가 얘랑 같냐라는 얘기인데 ax와 xa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57번 터프입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다음 등식을 좌변에 다 이용시켜 봅시다. 자, 요게 된다는 얘기죠. 자, 기억과 비교해 보세요. 기억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 바로 기억과 같이 정리될 수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같은 식이니까 옳은 것이고요. 니은은요 a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제곱이 영행렬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갖기 위해서는
BA와 AB가 같아야 되는 것이죠. 교환법칙이 성립해야만 되는데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고요. 이것은 기억으로부터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렬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학생이 혹시나 실수 연산처럼 이렇게 이것을 옳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기억밖에 옳지 않습니다. 1번입니다. 1858번 기억 조건. 자,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A 더하기 B가 2. 이 말은 양변에 왼쪽에 A를 곱했을 때랑 오른쪽에 A를 곱했을 때랑 같아서 AB랑 BA가 같다라는 조건이고,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그렇죠.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한편 A 플러스 B가 2이므로 얘가 2이므로 A 빼기 B와 같은 행렬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습니다. 니은 A제곱이 2A. 자, A제곱이 2A라는 것은 A제곱 빼기 2A가 영행렬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런 착각을 유도하는 거죠. A로 분배법칙 묶으면 이렇게 되니까 A가 영행렬이거나 A가 2와 같아야겠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AB가 A고 BA가 B이면 AB는 B랑 같은가? 그냥 틀린 거죠. AB가 A고 BA가 B라고 해서 교환법칙 성립 안 합니다. 그래서 AB는 A고 BA는 B니까 A랑 B랑 같다고 주장하는 건데 A랑 B랑 같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꾸 이제 교환법칙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859번 대표 문제입니다. 행렬 A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할 때 K값 구해라. 전형적으로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K값은 A 플러스 D입니다. 그 다음에 AD 마이너스 BC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죠. 자, A와 D의 합은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AD 마이너스 BC, AD 마이너스 4 빼기 BC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뭐 딱히 구할 필요가 없었네요. K만 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K는 마이너스 3. 죄송합니다. 플러스 K에 있네요. 플러스 K에. 따라서 K는 3이 되겠죠. 1861번 죄답인출 및 터프입니다. A 행렬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할 때 P 더하기 Q의 값은, 일단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서 A 플러스 D 5 AD 마이너스 BC 다음이 성립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여기 차수를 좀 낮춰 보겠습니다. 일단 A제곱이 5A 플러스 2E이므로 A의 3승은 5A제곱 더하기 5A제곱 더하기 2A고 A제곱 대신에 다시 5A 더하기 2를 대입합니다. 25A, 2A, 27A 플러스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의 식은 A 세제곱 27A 더하기 12에다가 2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27A, 10A, 3A, 40A 그 다음에 12, 42, 22, 16E 이렇게 표현되니까 P는 40, Q는 16, 40 더하기 16은 56이 되겠습니다. 1862번 대표 문제입니다. 마트와 편의점에서의 복숭아와 참외의 개당 가격을 나타내고 영희와 철수가 구입한 복숭아와 참외 개수를 나타냈다. 자, 요렇게 행렬로 묶은 게 A네요. 요건 B라 할 때 행렬 AB의 2, 이 성분이 나타내는 것은, 자, 둘이 곱했을 때 2, 이 성분, 여기에 나오는 것은 1000 곱하기 1800과 25를 곱해서, 즉 1000 곱하기 2와 800 곱하기 5 성분이죠. 자, 그건 뭡니까? 편의점에서 복숭아 2개를 샀고 5개 산다. 맞죠? 철수가 편의점에서 복숭아 참외를 샀을 때의 철수가 지불한 금액입니다. 편의점에서 철수의 지불 금액. 정답은 4번이겠죠. 자, 이거는 행렬의 곱셈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1863번도 해봅시다. 1학년과 2학년 학년을 대상으로 2학년 남학생 여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통신사 조사했는데 자 보니까 남학생과 여학생 S사와 K사 SK, KT 뭐 조사했나 보는데요. 이렇게 되고 1학년 2학년 남학생 여학생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7, 0.5, 0.3, 0.6 요 행렬 다음에 120 요거는 그대로네요. 그러면 갑자기 이 행렬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 일단 여기 여기 뭐 잘못된 게 있는 건데 40이 왜 0.5가 됐죠? 이거 저거 교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0.5가 인쇄가 잘못되었고요. 0.4라고 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 퍼센트 단위니까 비율로 조정한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행렬 AB 곱셈에서 1학년 중 K사를 선호하는 학생 수는 어디 있는가? 자 1학년은 요쪽에 있는 거죠. 1학년은 요쪽에, K사는 요쪽에 있는 거죠. 바로 요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곱셈이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성분이죠. C 성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864번도 보시죠. 자, 마트 편의점 아까 나왔던 문제랑 유사하죠? 민규 혜성이. 자, 요거를 행렬로, 그 다음에 요것도 행렬로 만들었습니다. 혜성이가, 자, 혜성이는 요 행렬 이쪽에 있는 거죠. 편의점에서 이쪽에 있습니다. 구입에 되는 과자 음료수 총 가격은 바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곱해지는 거니까 2, 성분 A, B 곱했을 때 2, 2 성분 정답은 5번이 돼야 되겠죠. 자 다음 65번입니다. 터프 문제. 1학년 1반과 2반의 국어 수학 각각 중간고사 평균 점수라고 합니다. 그걸 A 행렬로 나타냈네요. 그 다음 B 행렬과 C 행렬이 있습니다. 이거 뭔가 싶은데요. 보니까 1반, 2반 학급 인원수가 32, 33명이라고 그러네요. 자, 두 학급의 학생 전체의 수학 평균 점수. 자, 우린 수학만 관심 있습니다. 73, 66. 그리고 A를 학급 인원수하고 곱해서 더해야 되겠죠. 즉, 얘는 1반의 학급 인원수와 얘는 2반의 학급 인원수와 곱해서 일단 더해야 됩니다. 그런데 32, 33이라고 적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2 곱하기 2 행렬이기 때문에 얘는 1 곱하기 2,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의 곱셈이 정의될 수 있는 건 바로 C 행렬이죠. A 곱하기 C 행렬을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점수 73, 66을 각각 요렇게 곱해서 자 그렇게 곱하게 되면 2 곱하기 2와 2 곱하기 1을 곱했기 때문에 계산 결과는 2 곱하기 1로 나올 테고 바로 요쪽이 요 성분이 바로 수학 전체 총점이 되겠죠. 즉 AC 행렬을 만들어야 됩니다. AC 행렬의 바로 2,1 성분이 돼야 되는데 그건 총점이고요. 총점을 전체 인원수 65로 나눠야 되니까 결국 65분의 1 AC의 2,1 성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터프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떤 뭐 고소한 세트, 달콤한 세트란 걸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각 세트에 과자와 사탕의 한 봉당, 이거는 이제 봉지가 몇 개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과자와 사탕의 한 봉당 가격은 500원과 8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한 세트 10개와 달콤한 세트 15개를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때 필요한 금액을 나타내는 행렬을 구하여라. 자, 이거는 세트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 세트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한 봉당 가격이니까 고소한 세트에 과자 5개, 사탕 1개가 있는데 이것이 과자 5개는 500원하고 곱해져야 되고 사탕 한 봉지는 800원하고 곱해져야 될 겁니다. 한편 그렇게 해서 구해진 가격에 대해서 고소한 세트는 10개, 달콤한 세트는 15개 구입한다니까 그것도 고소한 세트에 10이 곱해지고 달콤한 세트에 15가 곱해져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곱해진 그런 행렬의 즉 곱셈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판단해 봅시다. 과자가 500원인데요. 500원이 여기에 5에 곱해지고 그리고 뭐 2에도 곱해지고 이렇게 되겠죠. 자, 1번은 앞에 두 행렬 곱셈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500원 과자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5에 곱해집니다. 800원은 2에 곱해집니다. 800원은 사탕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2에 곱해지면 안 되죠.
2는 과자 봉지수죠. 그래서 1번과 같은 꼴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행렬은 곱셈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바꾸었네요. 바꾸면 맞을까요? 800원이 5에 곱해졌습니다. 800원은 사탕의 가격이죠. 사탕 가격이 과자 가격에 곱해지는 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탈락입니다. 그러면 그 행렬이 500, 800이 뒤에 갔네요. 일단 그러면 4번과 5번을 생각해 봅시다. 10개는 고스란히 세트의 가격이죠. 자, 고스란히 세트 10개짜리 고스란히 세트 10개를 구입한다 했는데 그 10개를 여기다 곱한다 했는데 이런 건 또 최종적으로 곱하는 게 맞으니까 뒤에 거를 결합법칙 먼저 곱한 다음에 생각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지금 4번과 5번은 10, 15 똑같으니까 어느 배열이 맞는지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계산을 생각해 봅니다. 5를 500에 곱하고 1을 800에 곱한다. 5 과자 봉지수를 500에 곱하고 1을 800에 곱한다. 사탕. 예. 그래서 요거 곱하기 500, 요거 곱하기 800 되어야 되는 요 구조는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5를 800에 곱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요거 4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한번 나타내 봅시다. 500원짜리 5개에 800원짜리 1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행렬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500원짜리 2개, 800원짜리 4개. 자, 위에 게 뭡니까? 바로 고소한 세트죠. 아래 게 달콤한 세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행렬을 10, 15 이렇게 곱하게 되면 즉 고소한 세트는 10개, 달콤한 세트는 15개이니까 4번이 정답이 맞습니다. 푸는 입장에서는 재빨리 틀린 것들을 제외하면서 하나씩 보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867번입니다. 지난해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두 제품 가나 제품의 한 개당 제조 원가와 판매 가격 그리고 그 해 판매량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표기된 것이네요. 각각 행렬 A와 행렬 B로 나타낸다고 할 때 행렬 A 곱하기 B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 A11, A12, A21, A22, B11, B12, B21, B22 곱셈을 했을 때 A11 곱하기 B11과 A 자리를 좀 옮깁시다. A12 어디 갔죠? A11 곱하기 A12 곱하기 B21. 자, 이것은 뜻하는 게 뭔가요? 자, 가 제품의 제조 원가를 상반기에 가 제품의 제품 판매량을 곱했어. 그래서 원가 곱하기 판매량. 이거는 나 제품의 원가 곱하기 판매량입니다. 상반기죠. 상반기에. 즉, 상반기. 지금 상반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상반기에 가, 나의 원가 곱하기 판매량이니까 제조 원가. 즉, 총액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요게 A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B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기억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거니까요. B는 A11 곱하기,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A11 곱하기 B12와 A12 곱하기 B2가 되겠죠. 자, 가의 제조 원가를 하반기의 판매량을 곱했습니다. 즉, 이거는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의 가와 나의 제조 원가의 총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A 플러스 B가 지난해 상반기에 판매된이 아니고 상반기와 하반기 전체의 가나 제조 원가 총액을 본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C와 D는 무엇일까요? 자, C, D는 바로 요 밑에 있는 이 행에 대해서 요놈들에 대해서 얘를 곱한 것과 얘를 곱한 거에 대해서 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즉 A21과 A22는 판매 가격입니다. 판매 가격과 판매량을 곱한다면 바로 판매 총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지난해 1년 동안에 판매된 제품의 판매 총액. 예, 맞습니다. 가나의 상반기와 하반기 전체 판매 총액. 니은이 맞아야겠네요. 자, D 빼기 B는 D는 바로 여기 있는 놈인데요. D는 바로 이렇게 곱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반기에
뭐다? 판매 총액이다. 그런데 B는 뭡니까? B. 하반기에 가나의 제조 원가 총액이죠. 제조 원가 총액. 그러면 하반기 판매 총액에서 제조 원가 총액을 빼면 이익금 총액.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도 아마 차분하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이고, 행렬의 연산에서 오히려 좀 어려운 파트, 좀 여러분들에게 좀 난이도가 있다고 하는 파트들은 좀 식을 변형하는데 있어가지고 교환 법칙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해야 되고 쉽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